모든 모임과 약속,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브리핑 내용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보다 8%가 감소했습니다. 2주 전보다는 12%가 감소하여 3주 연속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주보다 4%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를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합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봤더니 1,630명이에요. 네, 근데 이전에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많이 들어왔던 걸 감안하면 네. 줄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4단계 거리유지 2주 연장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목소리 있었잖아요. 네. 반영이 전혀 안 됐나요? 전문가들이 4단계 연장해야 된다. 그런데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떨어진다. 꺾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일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포츠 시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도권은 2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전엔 4명인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경기 인원수 제한을 좀 예외 조항으로 뒀었습니다. 네. 풋살을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럼 최소한 이제 경기 인원이 필요하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포츠 시설도 강화, 당분간 이거 적용 안 하기로 했고요. 전시장도 이 상주하는 인력들은 PCR 검사 음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할 수 있게 했고, 백화점 최근에 문제가 됐었는데 백화점 출입도 QR 코드로 출입 명부 관리해야 한다.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나 기업에서 숙박하는 행사는 못 한다. 당일 행사만 한다. 이렇게 돼서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49명까지가 이제 한계였는데 신족 상관없이 49명으로 조금 풀었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문제인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일 최다 확진자 나온다라고 하고요. 맞아요. 강원도는 병상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63명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는데 네. 지난 55명이 최다 확진이었는데 일일 확진 63명은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그 자체가 병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위중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생활치료 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81%더라고요. 병상 가동률이. 그럼 이제 20%가 채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60명 만약에 그 이상 부산처럼 부산은 최근에 100명 넘었거든요. 지금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당장은 아닌데 부족해질 수도 있다.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래서 지금 이 강릉만 4단계인데 강원도 전체가 광역 단위로 지금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들어온 뉴스를 보면 2호 태우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 전면 금지됐다라고 하는데 네. 왜 그 많은 해수욕장 중에서 이곳만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도심에서 제일 가깝죠.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제주시 도심에 있고 사람이 실제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상태가 심각해서 거리두기 단계 3단계로 격상돼 있고요. 밤 10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날씨는 덥죠. 밤에 바다는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이호태우에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밤에 취식 금지가 26일부터 적용되거든요. 이번 주말 지나서 아마 이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취식과 음주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또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집회를 시작을 했나요? 네, 지금 이제 경찰하고 대치 중입니다. 원래는 집회 지금 금지돼 있는 거잖아요. 금지돼 있습니다. 제가 거리두기는 3단계로 올렸는데 집회에 해당해서만 4단계를 적용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수도권 마찬가지인데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는 3단계 방역 단계에 맞춰서 99명, 100명 미만으로 99명을 8개 지역에서 동시에 하겠다. 근데 정부는 네. 1인만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자체 모두 다 지금 1인 시위만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99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수칙 위반이 맞고 지금 뭐 22개 중대에 1,700여 명 병력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싸고 시위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번 7월 초에도 이 서울 도심 집회가 여의도 예정이었다가 막으니까
저희 종로에 가서 열렸잖아요. 8천여 명 모여서 지금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원주도 좀 불안합니다. 집회 신고를 밤 8시까지로 해놨고요. 오후 2시 전에 이미 물리적 충돌이 일부 있었어요. 지금 시위를 강행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대치 중인데 밤 8시 전에 산발적인 시위가 어디서든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백신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 50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는 아니지만 50대도 이제 모더나를 맞는데 맞습니다. 1차 접종 한 번만 맞아도 모더나는 효과가 다른 것보다 델타 변이에 좀 네네. 많이 있나 봐요. 아마 또 모더나와 화이자가 같은 mRNA 백신이니까 화이자도 이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대목도 있는데 일단 또 연구 논문이 이제 해외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네. 모더나는 1차 접종만 했을 경우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72%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입원이나 사망, 중증으로 가는 것은 96% 효과가 있어서 백신 맞는 이유가 2개거든요. 네. 감염을 예방하자, 면역 효과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가는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델타 변이에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모더나를 좀 많이 또 모더나가 지금 주종으로 될 것 같습니다. 400만 회분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그러면 주로 모더나와 화이자를 주로 7월 이후부터 맞게 되는데 아마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 예약하신 분들은 날짜에 맞춰서 다 차질 없이 네.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